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11월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 없어서 좀 네. 답답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또 뜯어보면 의미 있는 날 기념일들도 있어요. 참 많습니다. 11월 9일은요. 11과 9가 합쳐져서 119.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의 날. 소방의 날이었어요. 소방의 날. 그리고 그저께가 그 24절기 중에 19번째 절기인 입동. 입동. 추웠어. 그래서 오늘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요. 바로 어떤 내일은? 날이냐? 내일은요, 제가 내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호 씨, 제가 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일은요, 길고 가느다란 몸에 초콜릿의 달콤한 옷을 입은 그 아. 막대 과자. 막대 또 과자. 연인들은 가끔 이 막대 과자로 게임도 한다죠? 너무 부러워. 나는 못 먹어하지만. 네. 아무튼 이 막대 과자 데이, 삐삐리 데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참 이쯤에서 KBS 전주가 공인한 안전맨 저 이원준이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 거 많이 먹으면요 충치 생기죠, 살찌죠. 우리가 앞에 앉아 있는 홍스타 MC 배 좀 보세요. 저렇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삐삐리데이는요 달력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안전맨 저렇게 코평수를 넓혀가면서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이 무슨 날인지 원준 씨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내일이 바로 홍 MC님을 위한 날입니다. 예. 갑자기? 저요? 네. 갑자기요? 제 생일 저기 3월 13일인데. 아, 그것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석우 선배님이 도시농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만큼 농업에 진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잔학계나 농사생각 그리고 또 전업으로까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전업까지? 예, 아주 강하고 탁월한 쓰시는데요? 선택이십니다. 탁월한 아, 좋아요, 선택이에요. 좋아요. 네. 사실 말이죠. 농사에서도요.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밭으로 가셔야 돼요. 얼른 밭으로 가세요, 가시면 얼른. 그 자리는 누군가 책임을 지겠죠. 누군가 책임을 지겠죠. 누군데? 그렇죠. 예, 누군가 책임을 질 겁니다. 누굴까요? 본인을 얘기하고. 뭐 그러지? 어쨌든 내일이 말이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바로 농업인의 날입니다. 네. 네. 아주 그냥 저 자리만 앉으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구만. 무엇을 지금 시방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알아서 잘 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럴 때 저 좀 건져주세요. 아니 뭐 건질 것도 없어요. 뭐 한 개 있어야 건지지. 그냥 농사 일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이분은요. 그야말로 도시생활 청산하고 농촌에서의 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집중해서 오늘 보셔야 돼요. 선배님들 나오셨으니까. 네, 농업인 두 커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부부 귀농인들을 모셨어요. 어찌 네. 보면 제 롤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꿈꾸는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자음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실에서 사과와 사랑에 빠져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구자훈입니다. 아직 부족한 농부지만 이렇게 농업인의 날의 주인공으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름표가 처음에 이렇게 딱 있더니 그냥 휙 돌아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방진 씨. 예, 안녕하세요. 구자훈 씨랑 같이 귀농한 와이프 이방진이고요. 임실에서 동네 할머니들과 즐겁게 시골살이를 하고 있는 귀농인 이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TV 보고 박수 많이 쳐주시겠어요? 아이고, 박쥐 다 왔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우리 김은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덕분에 익산으로 귀농을 해서 쌈채소도 키우고 그리고 생태와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김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익산 커플이시구만요, 이제는. 자, 김은 씨. 네,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푸릇푸릇한 쌈채소처럼 귀농한 후로 늘 생기 넘치는 일상을 살게 된 농부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농업인의 날 그냥 농부도 아니고 부부 농부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근데 농업인의 날이 그냥 보통 때는 별 인연이 없었을 텐데 농업인이 되시고 난 뒤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됐는데 그렇다면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구자훈 씨는 감회 어떠실까요? 이 농업인의 날이? 예, 전북에서 지인도 친척도 하나도 없었는데 네.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과 사과 멘토이신 전부 형님 덕분에 이곳에서 네. 잘 정착하게 돼서 네. 농업의 날을 맞아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자, 그렇고 김문 씨는 몇 년 전에 농업인의 날에 나라에서 주는 큰 표창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이 표창이라는 것은 주변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어떤 상을 받으신 거예요? 네, 소문이 났네요. 네. 제가 2018년 농업인의 날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 제가 아주 뭐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었지만서도 2016년도에 저희 익산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처음으로 생기게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뭐 도시에 있는 소비자분들에게 좀 로컬푸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지역 신문에 좀 실었으면 좋겠다 시리즈로.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농부들 좀 소개를 하고 작물도 좀 소개하고 로컬푸드를 좀 안내하고 싶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신문사에서 이제 아니, 농부가 어떻게 매주 기사를 쓰느냐 농사 지으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못 믿었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4편까지 이게 14부작으로 제가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저희 조합원들 소개하고 또 생산하는 농산물도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다 너무 즐거워하시고 소비자들도 신뢰도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또 귀농귀촌 쪽에 이제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뭐 강의로 활동하면서 예비 귀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뭐 정착이라든가 이런 걸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 활동을 좀 좋게 보셔가지고 그런 또 수상까지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나 되게 뿌듯하셨겠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남편이 그때 당시 그 기사 인터뷰 때문에 농장을 자주 비웠었거든요. 예. 근데 그 몫이 결국 저한테까지 제가 다 이렇게 책임져야 해서 굉장히 일이 바빴어요. 그래서 좀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저를 모르는 분이 함께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저를 모르는 분이 이제 저를 굉장히 좋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가지고 그동안 활동했던 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저한테까지 영향을 끼쳤구나 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 씨 아무리 답답하셔도 여기 가슴을 좀 제발 안 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가슴을 답답하면 치시거든요.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네네. 중요한 거는 네네. 예, 우리 그 이방진 씨 네. 남편 구자훈 씨는 아직 그 이제 뭐 표창은 못 받았지만 네. 마을 어머니들한테 거의 표창 아닌 표창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인기가 네. 많다고 하는데 인기 네.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는 도시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여자분들이 더 대우를 받는데 시골로 가면은 남자분들이 엄청 대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계시면 제가 이제 제일 어리니까 커피를 타서 이렇게 드리면 제 이제 80대 어머니께 제일 먼저 드리고 이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80대 어머니는 다시 구자훈 씨한테 커피를 먼저 드려요. 이유는 딴 건 없고요. 남자 먼저. 예, 어른들이 그런 게 남자는 있어가지고 대접을 그렇게 해서 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더 배울 만하고 더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네. 이분들이 귀농 생활을 아주 즐겁게 재미나게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하나하나 이야기를 벗겨 나가 보자고요. 네, 맞습니다. 구자훈 이방진님은 임실에서 또 오셨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네, 저처럼 예쁘고 하지요. 상큼한 사과 농사를 지으신다면서요. 제가 귀농해서 고추,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다가 2015년서부터 약 한 5천 평 정도 되는 사과 전업농이 됐는데요. 네. 곧 집 앞에 이제 사과즙 가공 공장도 해서 이제 사업도 조금씩 넓혀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단연간
여섯 시내 고향에서 리포터로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의 농산 어촌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근데 물론 임실이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또 이 사과 농사를 짓기에는 되게 또 적합한 환경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구자원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는 전북의 사과 주산지가 장수잖아요. 네. 장수보다만큼 춥거든요. 왜냐하면 겨울 되면 영하 20도 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겨울 점퍼를 입고 가면 면소재지 애들은 봄 점퍼를 입는다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처럼 날씨가 춥어야지만 일교차가 커야지 사과가 맛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적합한 지역이어서 제가 사과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과 농사를 지으실 생각으로 처음부터 임실로 이렇게 귀농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 저희는 농사를 지은 건 우연의 연속이 돼서 결국은 사과 농사를 짓게 됐는데요. 네. 사실 맨 처음 제가 귀농하려고 알아본 것은 사실 고창이었거든요. 잠깐만요. 고창? 아니 고창 지금 근데 임실에서 지금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그럼 갑자기 천천히 말씀하셔도 아니 저도 돼요. 12년째 잘 살고 있는 고창을 아니 왜 그 2년이 안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방진 씨가 좀 그 내용 좀 이야기 좀 저희가 흥분되네 막. 예, 귀농은 혼자 할 생각이었고 저는 귀농할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저를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설득을 해서 그냥 저는 마지 못해서 그냥 가는 신용만 하는 정도로 그때 아기를 하나 업고 걸리고 해서 아기가 그때 어렸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사정을 하니까 그냥 한번 간 거였는데 고창에 갔는데 마침 날씨가 막 비바람 치고 천둥 번개 치고 날씨가요? 그런 날씨가 안 도와주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제 정말요? 마음과 같았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 귀농 빈집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이제 신랑이 거기에 이제 된 거예요. 9대 1의 그거 면접을 뚫고 우와. 이장님이 또 이제 면접에서 저희 신랑이 된 거예요. 9대 1을 그게 뚫고. 예, 네. 되면 집도 그냥 주고 300평 땅에다가 비닐하우스도 주고 다 그렇죠. 무료였어요. 어. 3년간 이렇게 무료고 제가 지금은 그때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그게 굉장한 혜택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안 간다는 일념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갔는데 집을 이제 딱 열어보니까 빈집이었어요. 근데 집도 비어 있고 되게 집이 컸어요. 지금 기억하니까. 근데 그 영정 사진 있잖아요. 할머니 그 영정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비바람 치는 데다가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왠지 왜 이제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집을 무료로 준다는 게 네.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가서 거기 슈퍼 이제 사장님한테 혹시 저 집 왜 비었냐 비었냐 그 할머니 사진 있던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비바람 치는 데다가 돌아가신 할머니 집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랬어요. 왜 물어보냐 하시길래 귀농하려고 알아보러 왔다 그랬더니 네. 새댁이 여기서 살 수 있겠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절대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절대 안 간다라고 마음을 그때 더욱 접었죠. 아쉽네요. 근데 귀농 생각도 없었고 네. 그렇게 뭐 무서운 경험도 하셨는데 네. 지금 계속 귀농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로 뭐 아내분이 좋아할 만한 집이나 네. 뭐 그런 마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 구자훈 씨가 설명 좀 한번. 예. 저는 귀농을 너무 하고 싶어 갖고요. 그때가 저녁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장수가 딱 하나 가기는 싫었는데 네. 장수로 가자고 해서 저녁 때 갔었거든요. 근데 네. 그날이 마침 마을 이장님 사모님 생일날이어갖고 식당에서 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또 그날이 천둥번개가 치니까요. 그날도? 네. 예, 그럼. 하루 같은 날이거든요. 그래요? 예, 고창에서 장수. 예, 예. 네. 그래갖고 저녁 늦으니까 이장님 사모님이 하룻밤 자라고 처음 만난데도요. 근데 그때 이장님이 이 말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사람을 꼬셔갖고 저 삶았 장수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로. 예. 아니 어떻게 또 그런 계기가 됐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확 변했어요? 저는 절대 귀농 안 한다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거기에 처음 만났는데 거기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장수에는 레드푸드 해가지고 소
오미자, 사과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식당에서 소고기도 그냥 흔하게 그냥 밑반찬처럼 막 구워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식당에서 진짜 소고기가 너무 흔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좀 멋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집 짓는 분도 계시고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이런 분도 이런 데서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비바람 치고 가니까 이 모든 일이 하루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우리 집 가서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데 집에 와서 자고 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진짜 숲속에 그런 집 있잖아요. 숲속의 집이고 집 옆에는 막 폭포가 막 흐르고 환경이 엄청 좋은 거예요. 집 뒤에는 구규림에다가 저는 그때 구규림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다 우리 집 마당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그렇고 폭포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장님이 또 사람도 좋지만은 런닝만 입고 그 겨울에 장작 패가지고 한목 보일러 떼가지고 막 절절 끓는 거예요. 저희는 아파트 살 때 그렇게 절절 끓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목 보일러를 하니까 완전 여름처럼 반팔 그 런닝 셔츠 입고 막 그 장작을 패가지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장님이 귀농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왠지 사기꾼처럼 안 느껴지고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마을이 엄청 황토집으로 되게 마을이 이뻤어요. 그래서 마을도 너무 이뻐가지고 아 여기서는 살아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농사 짓기에는 좀 힘든 땅인데 산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날 눈 왔나요? 네, 그리고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눈을 잘 밟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릎까지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눈이 일단은 너무 좋고 설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혹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이장님을 따라하면은 우리도 이 이장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장수로 귀농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은 장수에 귀농할 생각 없었는데 처음에는 장수로 가게 됐었죠. 생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네. 그런데 제가 이방진 씨께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우를 밑반찬처럼 드시고 방 절시 끓는 거 있잖아요. 그 구자원 씨가 돈 다 내신 거예요. 아니 뭐 그 사실은 잘 모르겠고 네. 아니 이 정도로 좋으시면은 장수에 쭉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임실 네. 지금 사과 농사를 지은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연이 된 거예요? 임실하고 처음에는 사과랑 네. 예. 유정란 생산하려고 방목하는 닭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그 이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 너 달걀을 팔 수 있냐고. 못 파는데요 그랬거든요. 장수가 사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과를 해줄 테니까 주소만 옮겨내려. 그래서 저는 귀농할 때 뭔지 몰랐는데 그분이 땅도 다 알아봐 주시고 사과 보조도 다 받고 모든 걸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갖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과 멘토로 해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도움을 많이 야, 받으셨네.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귀농의 1부터 10까지 아주 알뜰하게 챙겨주신 고마운 분인데 아니 그러면 그런 분 옆에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있고 싶으신데 아니 어떻게 장수를 떠나서 임실로 오게 되신 건지 맞아요. 몇 끼님마다 또 한우도 드시고 또 그러니까. 눈도 많이 보시고 좋으셨는데 이방진님 어떠세요? 아, 네. 진짜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막 눈이 펑펑 내리니까 너무 아름답고 설경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3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 지나니까 환상이 탁 깨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산골이고 오지잖아요. 거기도. 근데 아기가 아프면은 그 고립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시내를 나갈 수가 없고 이장님이 눈을 다 치우고 도로 제설이 다 돼야지만 그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차가 없으면 이제 버스가 몇 대 안 되니까 산골이다 보니 아기가 아프잖아요. 어리니까 업고 다녔으니까 병원에 가려면은 한 번 아침에 버스 타고 나가면은 집에 와서 저녁을 해야 돼요. 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 이렇게 넓다 보니까 그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병원에 갔는데 왠지 이제 제가 지금은 생각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왠지 이제 스타일도 약간 너무 자연스럽고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도시에는 의사 선생님 좀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왠지 신뢰감이 안 가고 또 차도 너무 늦게 오고 이래가지고 3개월 지나니까 악몽이 막 시작되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실로 온 게 2012년 그치? 예. 그리고 저는 원래는 슬로우 푸드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장님 말에 이제 저기
넘어가다 보니까 네. 사과를 농사를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는 계속 그 장류, 뭐 고추장, 된장 그런 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먹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게 관심이 만드는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교육에서 우연히 만난 그 임실의 이장님이 이제 그 체험관이 있고 있으니 이제 임대료만 내면은 이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어가지고 이제 임실로 오게 된 거예요. 네. 여기 콩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 주산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실로 오게 됐어요. 그럼 지금 그 본격적으로 그 장류 뭐 네. 하면 뭐 고추장, 된장 뭐 이런 것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희 하실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쭉 해오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아, 농사를 콩농사를 2,000평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팔고 나면은 콩은 멀쩡한데 이렇게 타작하면서 깨지는 콩은 판매하기가 힘들어서 콩은 멀쩡한데 타작하면서 이렇게 부서지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메주랑 된장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싱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만드는 것도 재밌고 또 여기는 이제 콩 주산지기 때문에 청국장 된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집에도 맛있고 저 집에도 맛있고 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청국장 잘 안 먹는 스타일인데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것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 할머니들은 다 기술자예요. 그 대신 레시피가 제각각이야. 근데 이제 저는 젊으니까 이제 마을 기업을 이제 설립해서 어른들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예. 그런 청국장, 된장, 메주 이런 거 해볼 생각이거든요. 네, 준비 중이에요. 아, 그렇죠. 말씀도 참 잘하시는데 네. 농사 짓는 거 말고 또 다른 일도 하세요? 아, 네. 저 원래 그 서양화 전공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 이제 어른들하고 이제 원예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이제 학교에 방과 후 미술 선생님으로도 나가요. 근데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출근해야지만 밭에를 안 가니까 저는 시로 학교 가는 거였어요. 네. 시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시골에 또 좀 없잖아요. 근데 또 학교에서 받는 또 에너지가 있고 또 제가 직장에 출근을 안 하면 밭으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 살기는 너무 재밌고 한데 밭일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예, 그것도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예. 근데 어찌됐건 이분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사과 농사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부가 키우는 사과는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키우시고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 네. 어떠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방진 씨가 얘기하셔도 돼요. 네네네. 아니요, 농부님이 얘기하세요. 아, 농부님이 하시죠? 하시래요. 두 농부님이 하시죠? 네, 하시래요. 예,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첫 마디가 사과와 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이라 그러거든요. 네. 사랑에 빠져 있거든요. 네. 예. 제가 기농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자국 소리 듣고 잘한다. 예.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어도 밭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나, 어떻게 크나 그런 걸 항상 보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근데 그 농부의 발자국을 듣고 작물이 자란다 그 말은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 집하고 이쪽 집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는 특별한 비법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사과 농사를 짓는 비법. 어. 구농부님 어떤 비법인가요? 예, 제가 사실 기농에서 사과 농사를 져도 20년, 30년 된 진짜 사과 베테랑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착색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안 뿌리고 제초제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어. 이 제초제를 뿌리면 그 풀에 있던 벌레들이 사실 나무로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초제를 안 뿌리고 건강하게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또 사과에 대해서 계속 막히는 게 많고 의문이 많기 때문에 네. 바쁜 가운데서도 올해 전북 마이스터 대학에 2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그게 참 맛이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키우셨다는 그것을 저희가 좀 맛보는 시간을 네.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누굴까요? 너무 닮은 지효 씨 네. 그리고 왠지 그 장류의 느낌이 굉장히- 흘러나오는 아, 우리 저도 촌장님 저도 사과처럼 네, 두 분이 좀 맛을 보는 걸로 확인 좀 대신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임실 한상 들어오시죠. 네.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세요. 자,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
와, 진짜 우와. 한상이네요. 네. 이게 그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네. 사과군요. 네. 근데 아까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빨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일반적인 그 사과 모양이랑 좀 다른. 아, 아니 발자국이 있어요 지금 사과에. 예, 많네요 지금. 예. 네. 저희는 일단은 사과 농사를 지으면 저희 가족들이 제일 많이 먹어요. 귀농할 때 이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좀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키우려고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 건강해야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착색제도 덜 뿌리고 제초제도 안 뿌리고 하니까 농사가 좀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먹고 저희 이제 가족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게 크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네. GAP 저탄소 농가라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맛은 네, 맛은 맛있죠. 맛있죠. 네, 숲속 사과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저기 하고 있는데 얘들은 논에서 큰 사과가 아니라 숲에서 자란. 숲에서. 예, 네. 산에 있어요, 밭이. 지금 여기 이렇게 된 얘들이 지금 이 사과를 짜는 거죠. 네. 이 사과를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맛이 그대로 온 거죠 지금. 예, 생으로 갈아서 네. 했기 때문에 사과가 이제 끓인 게 아니라서 맛있어요. 네, 학교 급식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아, 급식으로도?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즙을 좀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도 되나요? 네, 드셔보세요. 또 아침에 사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요. 여기 설탕 넣으신 거 아니에요? 꿀이나 설탕? 아, 아니요. 저희 첨가물이 전혀 없어요. 어. 급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첨가물도 안 넣고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설탕을 넣으면 더 맛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경쾌한 맛이네요. 아, 네. 몸이 좀 또 제가 뜨고 있지 않나요? 저는 오, 코라 달라요. 코라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누구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대건. 네. 네. 여자예요? 여자라고 얘기하시는 네. 그럼 빨리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네. 청국장 된장인 것 같아요. 네. 청국장 된장. 네. 그렇죠.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항아리에서 있던 애들이라 된장은 항아리에 있어서 이제 그 화학제나 이제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굵은 소금으로만 이걸 보존하기 때문에 조금 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드셔보시고 청국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띄운 거예요. 그래서 네. 색깔은 비슷하지만 이게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건 청국장이고 이건 된장이 한번 네네. 드셔보세요. 이제 아까 마을 어머니들이랑 뭘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제. 이제 저희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농가를 플랫폼으로 해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게 많아요. 고사리, 네. 청국장, 된장 저보고 다 팔아달라고 하시는데 네, 네. 제가 파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도 받고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해가지고 저희 농산물을 팔고 어머니들 것도 팔아드리고 그게 꿈이에요. 내년 하시겠네, 말씀 잘하시네. 같이 하려고 어머니들 생각해요. 것 같이 자, 같이. 그러면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우리가 이거 그냥 먹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살짝 좀 생청국장이라도. 드셔보세요. 예, 아니 저는 그냥 진짜 된장만 먹기가 참 그런데 조금만. 네, 조금만 아, 드세요. 오이 좀 쓸어와요. 어때요, 어때요? 짜죠. 맛이 네. 아 옛날 맛이 나네. 네, 옛날 그대로 우리 할머니 맛이 네, 나요. 맞아, 막. 맞아요. 왜냐면은 할머니. 네. 어떻게 이렇게 남대? 예. 좀 네. 이 청국장이나 된장 구매하시는 분들은 옛날 맛이 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50대 이상 분들이 주 고객이에요. 제가 50대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 맛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몰라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국장을 좀 먹어볼 텐데 이게 알갱이가 그러니까 이 콩이 생이 그대로 있네.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거를 어때요? 아 먹자마자 구수하고 뭔가 쿰쿰한 이런 맛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혀 없고 굉장히 네. 소감에서 담백한데요. 건강해지는 느낌. 네, 맞아요. 저도 원해요 그 느낌이. 네, 거기까지는.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맛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지호 씨하고 우리 그 이대건 촌장님 드시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부러운데요. 이지호 씨가 그 청국장 맛을 모른다고 했는데 네. 그 맛 표현한 거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아니야 옛날 그 청국장 옛날, 맛, 옛날? 된장 그죠. 맛은 제가 모르죠. 아니야. 모른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김태현 아나운서. 네. 이럴 때 그냥 그 청국장 딱 뚜부 넣고 끓여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옛날 그 맛 저도 아니까
그게 생각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사과 건강식 껍데기를 깎아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지요. 예, 맛있게 저희도 좀 맛을 봤고요. 이제 익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전하게 원진 네, 씨. 제가 또 안전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우리 구자훈님, 이방진 이 두 분의 귀농 과정이 고창에서 장수로 또 장수에서 임실로 아주 다사다난했던 것과는 달리 이분들은요. 이 귀농 과정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잔잔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이 귀농을 아내분이 먼저 제안을 하셨다고요, 김웅님. 네, 저희는 이게 2013년 5월에 익산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김포에서 주말 농장을 이제 처음 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근데 작물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꾸면서 수확해가지고 또 주변 분들하고 나누는 게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처가의 동서가 저 익산에서 쌈채소 이렇게 전문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 짓는 게 즐겁고 재밌으면은 귀농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막상 귀농이라는 게 텃밭 농사 조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직업이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살고 있는 생활 터전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저만 먼저 이제 익산에 저희 동서 농장에서 뭐 재배라던가 이런 걸 좀 배우면서 주말 부부처럼 이제 주말에는 집에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의욕은 앞서지만 몸이 안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이 다 아이들도 같이 내려오게 됐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멘토가 동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작물 재배라던가 그 다음에 뭐 시설 관리 요령 그리고 이제 뭐 농기계 같은 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저는 조금 순탄하게 어떻게 보면은 초기 정착 단계가 좀 이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남편분의 그 농사 소질이 엄청 좋아 보이셨던가요? 이렇게 보통 아내가 먼저 이렇게 귀농을 하자고 그 권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 당시 저희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저희 텃밭을 할 때 농사 짓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남편한테 도움을 받았던 게 이제 어떤 한 신문사에서 생태에 관련된 교육 강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번 이런 교육을 받아보는 거 어때?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이가 또 이제 2002년생이었는데 이제 그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아이와 같이 숲에 가서 아토피도 좀 완화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교육을 이제 수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 수강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제 그 숲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게 농사도 이게 생태의 한 분야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한테 한번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귀농을 해보는 건 어때라고 그렇게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몇 년 동안 살아온 그 대도시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네. 뭐 아이들 교육 친구들도 그렇고 구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 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좀 하지 않으셨나요? 말리거나? 네, 일단 저희 그 친정 식구들은 이제 좋아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그 친구들, 특히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만류했어요. 왜냐면은 교육 부분을 가장 이제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육에 있어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시골에 내려가면은 더 이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근데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욕심이 있잖아요. 부모 된 입장에서. 근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 그런 경쟁 속에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냥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귀농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귀농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꼽는 게 네. 수익사업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고를 심어라. 바나나가 괜찮다더라. 아니 뭐 토마토가 괜찮다더라.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딱 이 선택 폭이 어땠나요? 동서가 하기 때문에 쌈채소였나요? 아니면 망고 하고 싶으셨나요? 아, 근데 이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뭐 네. 과수도 있고 과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작물이 있는데 일단은 쌈채소가 저하고 좀 잘 맞았습니다. 물론 이제 동서가 하는 걸 제가 보기도 했었지만서도 네. 저도 이제 뭐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뭐 토마토라든가 메론 이렇게 과채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쌈채소 농사 힘들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제 저랑 잘 맞는 게 쌈채소는 종류도 다양하고 너무나 잘하는 걸 볼 때마다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FTA 때문에 저희 농업농촌이 많이 좀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입 농산물 때문에. 근데 쌈채소는 기본적으로 잎을 따는 잎을 이제 섭취하는 채소다 보니까 포기로는 수확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포기로 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확이 되는데 잎을 따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수입이 어렵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육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엽채류나 채소 쪽에 네, 관심을 가지고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확대되어 있고 또 탄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쌈채소가 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쌈채소 말씀하시는데 사실 농촌에 살아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갖은 쌈 이렇게 채소를 먹기는 어려워요. 기껏해야 뭐 쑥갓이나 상추나 깻잎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에도 이제 쌈밥집이 좋은 데들이 몇 군데 있는데 가면 정말 쌈을 양껏 먹거든요. 나온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는데 쌈 쫙 종류를 올리고 거기에 금방 갓 지은 밥 고슬고슬하게 올리고 아유 거기 또 뭐 제육볶음 살짝 올리고 그리고 우렁 된장 빠지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된장을 먹어가지고 더 막 군침이 도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생각만 해도 그냥 아찔해지는데요. 그 쌈채소 맞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쌈채소 그러면 많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추, 쑥갓, 깻잎 이렇게 보통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보통 또 이제 조금 더 한다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매콤한 겨자라던가, 맞아. 예, 그다음에 또 즙으로도 먹는 케일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조금 이제 아마 들어보면 생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레드프릴, 레드프릴, 그다음에 뭐 캐피탈, 캐피탈, 금융도 아닌데 네. 저희 농장의 캐피탈, 그다음에 뭐 레드 러시안, 네. 레드 러시안, 그다음에 뭐 이태리 상추인 뭐 롤로, 예, 그런 것처럼 저희 다양하게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우스가 5동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까 뭐 주말 도시농부 하신다 그랬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면적이 큰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2동씩 이렇게 2동은 수확을 하면은 2동은 잠깐 뭐 땅이 쉰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가 뭐 5동이지만서도 평상시에는 한 2동씩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날이 추워지면 아무래도 수확 텀이 길어지니까 이제 겨울 잡기에는 5동이 다 들어가지만서도 저희 부부가 운영하기에는 충분히 노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채소 종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네. 잘 모르는 것도 있었거든요. 실제 실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맛을 볼 두 분 네. 원준 씨 그리고 우리 서민수 악단장님께서 단장님. 예, 직접 쌈채소 맞아드리면서 좀 네. 같이 맛보자고요. 어서 나오세요. 자, 무대로 오세요. 모시겠습니다. 옵니다. 쌈이다. 쌈채소. 야, 와. 들어오는데 눈을 제가 떼질 못하겠어요. 야, 뭐 아주 보기만 해도 아주 싱그럽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네.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쌈이 재배하신다는 그 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뭐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케일이라던가 상추 이런 거 같은 이제 흔한 건데 좀 전에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레드프릴이라는 이게 해초처럼 생겼죠. 보라색 나는 거. 네. 레드프릴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뭐 금융도 아닌데 있는 게 이제 캐피탈도 있고요. 돈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제 맛이 날래요. 그리고 뭐 홍삼추라던가 오크리프
네, 그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로즈, 네, 색깔이 예쁜 로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샐러드로 많이 먹고 있는 이렇게 이제 뭐 버터헤드라 포규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포규라는 버터헤드라든가 네, 프릴라이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입을 따는 거는 20가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채소를 집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정 소비자를 위해서 네. 이제 1kg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음. 저희 농장에서 이제 수확해가지고 한 8가지 정도 예, 종류를 담아가지고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면 다음날 바로 이렇게 집에서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중간에 뭐 공판장이라든가 유통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예, 농장의 신선함이 바로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렇게 애용을 하고 그다음에 받아보니까 너무 만족하니까 선물용으로도 또 예, 소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저는 이제 눈을 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쌈채소에다가 하얀 쌀밥 싹 얹어가지고 한 입 싹 먹고 싶은데 아쉽게도 쌀밥이 없는 관계로다가 예, 조금 맛있어요.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근데 같은데 여기 앞에 맞습니다. 제가 야, 그럴 이게 줄 알고 조금 아쉬움을 달래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아, 네, 보통 쌈을 쌀 때는 양손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네. 쌈을 넣고 이렇게 밥을 얹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로 떠오른 게 이게 한입 쌈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쌈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이 안에 이제 이게 적근대 환근대인데 오. 이 안에 밥이 들어있고 예, 지금은 이렇게 쌈장이 이렇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만 먹으면은 쌈도 이렇게 예, 젓가락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 바로 그냥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이 앞에 줄기가 노란 이제 노란 게 있고 예, 노란 게 있고 붉은 게 있습니다. 황근대 근대 네. 쌈을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단장님도 같이 드셔보세요. 저는 빨간 거 이거는 네, 적근대, 적근대. 네, 붉은 색깔. 네. 적었는데. 아니 근데 쌈밥이 입에 딱 들어갔는데 네. 아주 살짝 쌉싸리한 맛이 있는데 근데 맛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쌈이라 근데 맛있어요. 네, 예. 밥이랑 잘 어우러지고 네. 야 이거는 정말 별미인 것 같아요. 예.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간식으로라든가 이렇게 한 젓가락씩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입에 다 먹어야 이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한 그렇습니다. 입에. 네. 뭐 배워서 먹는 거나 그러면 안 한입 쌈입니다. 그래서 네. 근대 한입 쌈. 아 근데 네. 먹어요. 한입 쌈. 근데 제가 먹으니까 손맛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아니나 다를까 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또 있으시라면서요. 네. 제가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제 요리를 하면은 좀 손이 커서 예, 이렇게 좀 한꺼번에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변에 나눠 먹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왕 이렇게 좋아하는 요리를 정식으로 한번 자격증을 따면 어떨까. 농부 요리사. 네,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래서 저희 농장에 오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입 쌈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맛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제가 요리학원을 2달 다니고 네 국가 한식 조리 기능사는 네. 국가 자격에 합격해서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달 동안 와이프가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학원 다닐 때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합격하면은 새참이라던가 농장에서 먹는 밥이라던가 더 이상 주방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네.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지금 뭐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제가 많은 부분을 주방에서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 야, 야. 네. 어디선가 드시기도 많이 지금 드시는 것 네, 같아요. 어디선가 지금 남편분들의 막 아우성 소리가 막 원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들려, 한번 들려, 넘어가 막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농장 마찬가지로 이거 쌈이라면 이제 이것도 가지고 이제 샐러드를 제가 만든 건데요. 샐러드. 네, 이렇게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유럽계 채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가 색깔이 보라색 있는 뭐 로즈라든가 하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이제 5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색 샐러드. 오색 샐러드. 네. 자, 오색 아, 이거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네. 여기 맛을 한번 네. 봐야지. 이미 전 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해보세요. 샐러드 빨리 또한 먹어요. 네. 빨리 아니, 해서 된장 갖다 드릴까요? 아까 제가 먹던 거. 야, 이거 아까 되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이게 버터헤드입니다. 예, 버터헤드. 네. 야, 이게 되게 아까 먹고 요거는 싶었거든요. 오색 샐러드 요거, 중에서 요거. 네, 홍삼추, 네, 레드풀이라고 같이 레드풀, 드시는 거. 네, 레드풀. 레드풀이 해초처럼 생긴 거. 아, 레드풀이. 요것은 좀 맛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왜 어떤데 왜요? 이게 너무 신선해가지고 제 입안에 지금 쌈채소 밭이 열렸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이 맛은
안전한 맛입니다. 안전한 맛이에요. 아주 안전해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시큼상큼하기도 한데 오래 깨물으니까 이게 단맛도 나네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또 오색 샐러드에서 오색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5가지 와, 맛을. 정말 이 쌈밥 샐러드 근데 저희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들어가기 싫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먹고 싶다. 예, 어쨌든 맛있는 음식 맛 잘 봤습니다. 네. 네. 야, 아니 쌈채소가 이렇게 항상 가득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밭에다가 무슨 상추며 로메인 그리고 쑥갓, 뭐 네. 치커리 뭐 여러 가지를 심어서 먹었는데 어허. 그 따서 먹을 때 그 신선함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 쌈장이나 청국장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방송 끝나고는 저희가 그 두 테이블 결합해서 네. 네, 청국장하고 쌈을 싸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김훈 씨는 이제 주방에서 챙겨야 할 일도 많은데 농사 일도 또 바쁘시고 그 독특한 어떤 재배 방식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은 네.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작물이라던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본연의 어떤 성장을 한다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이렇게 투입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자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시비 방법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에다 토양이라든가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탈이 나는 거죠. 빼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뭐 해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환기되는 쪽은 이제 뭐 방충망을 쳐가지고 좀 유입을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부에는 뭐 끈끈이 트랩이라고 날아다니는 걸 좀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방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자가 육묘, 육묘 시설도 갖춰가지고 이렇게 적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우수 관리 인증, 네. 그래서 농장을 뭐 이렇게 화학 비료라든가 최대한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우수 관리 인증 GAP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저탄소 인증을 받아서 지금 저희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맛있고 신선한 쌈채소를 1년 내내 재배를 하시는 거면 1년 내내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판로는 충분한 건가요? 팔로가 농산물은 가장 이제 이게 저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도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쌈채소가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가지 정도 지금 나온 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락시장에서도 실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는 한 10가지 정도 품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그나마 이제 10가지도 경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상추 정도는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지인들 지인 통해 가지고 이제 택배로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쌈밥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홍보도 하고 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열심히 하고 연중 재배를 하다 보니까 좀 소문이 나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뭐 쌈밥집하고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몇 군데 도시하고 해서 저희 계약 재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2016년도에 저희 익산에서 로컬푸드 매장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몇 군데가 더 늘었는데 또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저희 소득에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판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비가 다행히 잘 돼서 그렇긴 한데 쌈채소가 아무리 커봐야 막 1m 이상 저렇게 크게 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이 수확을 할 때 쭈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김민희 씨? 네, 그렇죠. 이제 이 쌈채소는 좀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하는 거라서 많이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태 쪽에 그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근데 이 쌈채소를 딱딱 따면서 굳이 멀리 가지 않고 일하면서 그 사운드스케이프를 제가 체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이렇게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딸 때 똑똑 소리 네네. 이런 소리 네네. 사운드스케이프가 소리 풍경인데 네네. 그런 어떤 생태 감성이 지금 있으세요.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농사짓는 네. 바쁜 와중에도 생태 교육 관련해서 강의도 하신다고요? 네.
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예, 이제 이 생태와 관련된 그런 자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저희 익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익산만의 그런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또 저하고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이제 조합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주로 오전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서 남편이 오전에 이제 농장 일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또 저희 이제 오후에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된 강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또 오후에는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김훈 씨 뭐 강의나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의하실 때 삼척삼실이라는 게 있대요. 삼척삼실? 네,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실 때 네. 일단은 귀농을 하시려면 삼척에 삼실면 네, 거길 가면 뭐든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뭐예요? 삼척삼실 뭡니까? 네, 삼척시 삼실면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예비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렇게 좀 두렵다거나 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어떤 뭐 텃세라 그럴까? 그런 부분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었는데 물론 그 이제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삼척을 하지 마시고 삼실을 해라. 네. 근데 삼척 하지 말아야 될 삼척은 뭐냐? 있는 척, 잘난 척, 네, 아는 척. 네, 이거는 좀 이렇게 감춰두시고 자제하시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삼실을 해야 되는데 네. 삼실은 성실, 진실, 절실입니다. 아. 성실한 자세, 네. 네, 그리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 그다음에 절실한 거는 자기 자신 행동에 대해서 뭔가 절실하게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은 우리 농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뭐라도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귀농귀촌을 생각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삼척을 하지 마시고 성실, 진실, 절실 꼭 삼실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네. 네, 정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삼척삼실. 굉장히 이름을 잘 지으셨는데 이런 게 다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아니, 짬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거든요. 짬. 네. 그러면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실 잘 실천하고 계시겠네요. 네, 저는 삼실 덕을 봤다 그럴까요? 네. 제가 초창기에 이제 저희 독립하기 전에 이제 저희 멘토네 농장 옆에서 이제 있을 때 보통 저희가 낮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밤에 이제 제가 그때 9시가 좀 넘어서 헤드랜턴을 켜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을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해가 떨어지면은 일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헤드랜턴을 켜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하우스 안에 뭔가 싶어서 제가 이제 쌈을 따고 있으니까 놀라신 거예요. 젊은 친구가 참 농사일이 쉽지가 않은데 또 귀농해서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어허.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절실하게 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덕분에 이제 저희가 농장을 2020년도에 좀 확장 이전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이제 가격이 뭐 조금 약간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가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 관리할 때도 여러 가지 유기물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막 볏짚이라든가 네. 이런 거 네. 완겨. 네. 근데 이제 저는 쌈채소밖에 안 하니까 벼농사를 짓지 않는 거 보니까 뭐 볏짚을 사야 되는데 저희 그 당시 이제 지인께서 직접 이렇게 말아진 거 보시죠, 이렇게. 네. 그거를 한 열 몇 개를 직접 본인이 팔면은 그게 돈이 그래도 꽤 되는 금액이지만서도 직접 이렇게 5톤 차에 싣고 1톤 차까지 해서 차 4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저희가 내릴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까지 싣고 와가지고 아이고. 비 안 맞게 저희 농장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실 그리고 그런 덕이고 그런 자세를 꾸준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도 네.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의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농장을 만약에 비운다 그러면 혹시 주변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도 이제 밤늦게라도 꼭 네. 일은
자기 할 일은 꼭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알겠습니다. 하셨네. 네. 저 볏짚 공짜로 주는 분 저한테도 전화번호 좀. 네. 근데 주변에서도 도와주시고 네. 뭐 본인들의 의지로도 열심히 이렇게 해오시는데 구자훈 이방진 씨네는 뭔가 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었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포기는 김장 때나 써야 되죠. 네, 왜 포기를 하려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귀농해갖고 2014년에 집을 지었는데요. 2017년에 저희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이 전화 와서 집에 불이 났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불이 났어요? 원인 모르는 불이 났는데 어. 그나마 다행인 건 애들은 학교 가고 저희는 있어갖고 인명피해는 없고 집이 전소가 돼갖고 아이고. 정말 나라가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얘기한 저 사과 이끌어주신 그 형님이 네. 1년 전에 화목보일러 하셔갖고 거기가 불 나갖고 보험을 받으셨거든요. 아, 보험. 그랬더니 불 나기 1년 전에 저한테 너 화재보험 꼭 들어라. 아이고. 그래서 딱 1년 만에 불이 나서 화재보험이 들어서 저희는 지금 새로 집을 짓고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막합니다. 어이구. 야, 정말 마을 회관에서 지내게 해주신 것도 물론이고, 근데 또 마을 분들에게서 기적을 또 보셨다고요. 네. 아, 네. 제가 그때 화재가 났을 때 기술센터에 있었는데 집에 화재가 났으니 빨리 오라 그래서 저는 조금 기퉁이 조금 이렇게 된 줄 알고 갔는데 완전히 집이 전소될 정도로 큰 화재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원래 슬프거나 깜짝 놀래거나 그러면 막 눈물이 흐른다거나 막 기절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너무 놀라니까 어항이 벙벙하고 그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 걸어 다니는데 막 그 땅이 짚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놀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다행히 그 이제 그 마을 분들이 이제 센스 있게 해관에서 우선 지내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저희는 네. 당장 잘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입은 옷이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소됐으니까 다 탔잖아요. 그래서 나가라는 건가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해관에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지냈는데 그래도 이제 화재가 나도 농산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일 출근하고 근데 애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왜 우리 해관에서 자 이러더라고요. 애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초등학생이고 또 놀림 받을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집에 뭐 공사하고 있어서 해관에서 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잤는데 예. 이제 일을 안 하면은 계속 그 생각 충격 때문에 계속 그냥 나가서 일하는 게 오히려 더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밤에 일하고 들어오면은 네. 마을회가 문을 열면은 막 짐이 한나름 쌓여 있는 거예요. 옷도 갖다 놓으시고 뭐 반찬부터 시작해요. 신발 그리고 속옷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아이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사이즈까지 남편 속옷 제 옷하고 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누가 갖다 놓은지를 또 너무 몰라. 감사하다. 그래갖고 보찜 해가지고 진짜 이거 뭐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누가 이게 말을 해도 안 믿을 정도로 그렇게 네, 갖다 진짜 정을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움을 참 많이 받으셨네요. 받으셨네요. 예, 그리고 예. 일은 계속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렇지. 와중에도 사과 이제 밭에 가서 사과 수확하고 네. 이게 일을 해야 돼서 예. 네, 큰 일을 겪으셨었네. 네. 근데 여기는 불 때문에. 근데 김훈 씨네는 물 때문에. 네? 때문에 무슨 사연이에요, 그건 또? 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죠. 네.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익산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긴급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까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날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7월 13일이었습니다. 7월 13일 날 이제 저희 농장에서 오후에 청년 농업인들 교육을 마치고 그다음에 몇몇이서 이렇게 뭐 쌈에다가 이제 삼겹살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오더니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7월 14일 날 다음 날 11시부터 이제 농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배수는 신경을 써가지고 시간당 한 30-40mm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저희가 품어낼 수가 있는데 저희 농장 옆에 있는 농수로가 이게 범람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좋구나. 밖에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7월 14일 날부터 잠기기 시작해가지고 한 2-3일 정도 잠긴 상태로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뭐 시설도 마찬가지로 농작물 뭐 건질 게 네. 하나도 없죠, 그냥. 뭐 그리고 나서 물 빠졌지만서도 완전히 그냥 흙탕물. 진짜 절망. 정말 이렇게 어떤 뭐랄까 정말 이렇게 많이 안타깝고 정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올해 당시에. 이 비 때문에 정말 피해를 본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귀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땠어요? 네, 이게 물이 쓸고 가면은 이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다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다 흙탕물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저희가 보통 작물 같은 경우는 파종부터 정식을 하고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2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2달 동안 이게 이제 생계도 좀 막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급선무가 이거를 어떻게 좀 치워내야 되는데 막 이게 잔존 폐기물이라든가 농장이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 파종을 하든지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참 막막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전라북도의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익산의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대민봉사를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한 30분 넘게 오셔가지고 안에 5동을 다 이렇게 정리도 좀 해주시고 철거도 좀 해주시고 폐기물 같은 거 다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토양이 침수가 되고 나면은 또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침수 후에 토양 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도를 해줘가지고 저희는 그나마 수월하게 이제 그래도 좀 2달 조금 남짓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구가 됐습니다. 아마 다행이네요.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 때문에 힘들어, 불 때문에 힘들어. 그래도 다 옆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복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년부터 새롭게 기획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내년부터가 아니고 네. 올해부터 올해부터예요? 예, 저희가 그러네. 올해 사회적 농장에 전국에 22곳이 되는데 그중에 한 곳이 사회적 농장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복지를 농업을 통해 갖고 저희가 사과를 하잖아요. 사과를 통해서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저희 동네 독거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분들을 사과 따기하고 이제 화분을 이용한 원예 치료를 위한 농사 일자리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농촌으로 정착하셔서 그 모든 인생이 참 힘들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이분들에게 드릴 소중한 책 총장님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의 책은 시골살이 오늘 또 균형 이런 책인데요. 마침 이렇게 부부가 균형을 하셔가지고 시골 생활에 물에 불에 이렇게 곤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 꿋꿋하게 견디고 계시는데 마찬가지 이 저자들 두 분이 부부인데 균형을 한 분들이에요. 미국 생활도 하고 도시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시골에서 사는 어떤 즐거움을 맛보고자 균형을 했는데 마찬가지 쌈채소를 키워서 특이한 건 셰프 역할을 같이 하고 음식을 내주는 그런 식당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길러낸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길러낸 걸 가지고 사람들과 음식으로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두 부부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30대부터 10년의 이야기를 잘 담았고 그리고 이 40대에 새로운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침 쌈채소를 하시니 이걸 보시고 또 식당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김훈 내외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농촌살이는 좌충우돌이 많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모습 지혜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이제 어제보다 더 8도 정도 낮아진다고 하니까 네. 건강 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날 맞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래떡을 더 챙겨 먹으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